이번에 저희 그 민주당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선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재명 지사 지금 대장동 의혹, 무슨 회사 이름도 어렵습니다. 화천대유. 처음에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조선일보가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의 뭐 계열사에서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보를 냈고 좀 뭐 어젠가 오늘 대단히 잘못했다고 또 사과까지 했는데요. 오보해놓고 사과하면 뭐합니까? 그래서 해서 문제를 키워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. 야 뭐 돈을 떼돈을 벌었다는데 거기 아들이 다닌다는데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.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아주 그 영리하다 해야 되나요? 아니면 네. 그 좀 뭐 영악하다 그래야 되나? 네. 이 조선일보 보도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이 신문사가 맞는지 그러니까요. 이 공작적 이런 그 언론 보도 이거를 저는 참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. 이 조선일보에 그래놓고는 이제 이미 하재를 띄워놓고는 그때는 내가 뭐 잘못했다. 네. 그럼 끝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참 언론사들을 우리가 잘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이게 개발 사업이 잘하면 완전 그 떼돈을 벌이는 그렇죠. 아주 거지로 살다가 개발이 하나 잘 되면은 갑자기 막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잘못되면 완전 그 쪽박을 차는 그런. 왜냐하면 돈은 묻어놓고 시작하는데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10년 끌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뭐 개발을 해가지고 뭐 건설까지 했는데 분양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1억 정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5천만 원 안 된다. 그러면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망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이 그 사업인데 보통 이걸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그 SPC라는 걸 만들어서 그 특수목적법인이죠. 어떤 사업을 하나를 특정해서 그 사업을 목적으로 만드는 법인인데 처음에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 LH가 그 지역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던가 봐요. 네네. 그럼 LH가 그 개발을 하려고 하면 전부 그 개발 이익은 전부 LH가 가져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다음 성남시 쪽에 그 국회의원이 신모 국회의원이 네네. 있었는데 국힘당 소속이죠. 그렇습니다. 그거를 LH 개발을 못하게 하고 민간 개발로 이제 국회의원의 그 위력을 사용해서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민간 개발로 가게 돼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 되면 이 민간 개발 사업자 그 SPC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죠. 네네. 잘 되면 그렇죠. 물론 안 되면 쪽박을 차는 거고요. 그렇습니다만. 네. 그런 상태에서 진행하던 거를 그 이재명 시장이 인허가 이제 개발의 성공 여부는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는 것. 네. 그 다음에 그 땅을 사고 짓고 하는데 돈이 들면 그 PF 자금을 만드는 것. 네. 그 다음에 분양이 잘 된 것.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. 요게 이제 요소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그 사항들을 봤을 때 인허가는 이제 그 성남시가 들어가면은 인허가가 이제 날 수가 있긴 있죠. 예, 뭐 확률이 아무래도 높겠죠. 높게 되죠. 그런데 그 보통 그런 인허가를 내주고 끝입니다. 보통 그러면 그 인허가를 받는 순간에 그 인허가 이익을 전부 다 민간이 다 가져가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PF를 만들 때는 이제 그 PF도 그냥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순위, 2순위, 3순위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제일 마지막 사업자는 가장 위험 부담이 큰 거를 갖습니다. 그러니까 돈이 남으면은 자기가 가져가고 다 먹고 안 남으면 못 먹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 1순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1금융권 거기는 거의 이자만 먹고 나간다 이런 거 아닙니까? 자기들이 이자만 먹어도 되고 안전하게 자기는 받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순위 채권을 찾아가는 순위를 1순위, 2순위, 중순위, 이제 후순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마지막 사람들은 3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업이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는 하나도 돌아올 게 없는 것이고 그렇죠. 앞에 1순위나 중순위는 좀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이재명 시장이 아주 영악하게 머리를 굴린 거죠.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이거 다 먹어가면 우리가 인허가만 내주고 안 되니 그중에 생기는 이익의 한 5천억 부분은 우리한테 주라.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했겠죠.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줄 수 있느냐. 성남 도시개발하고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자. 그러면 우리가 성남 도시개발은 성남시 거니까 그렇게 허가를 내줄게. 그러고 사업을 해가지고 5천억이 생겼다. 그러면 성남시만 가져가고 이 사람들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. 일단 먹은 거죠. 예.
그런데 이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쪽이 분양이 잘 되고 땅값이 막 오르고 했던 지능 기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익을 먹게 된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돈 정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1순위, 선순위와 중순위와 다 가져가고 네. 나머지 이제 후순위가 자기들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. 그런데 그 이익은 많이 잘 되면 많이 가져가고 안 되면 쪽박을 차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상황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던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익을 뭐 하천대유인가요? 뭐 거기서 하천대유, 이제 많이 먹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시장하고 그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그 이재명 시장이 하천대유에서 무슨 돈을 받아갔거나, 그렇죠. 뭐 진짜 거기에 자재분을 뭐 갖다 근무를 시켰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은 아니면 하천대유에 이재명 시장이 이 돈 받는 사람으로 들어가 있거나. 예.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의혹을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니네가 왜 돈 벌었어 이런 거 아닙니까? 예,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야말로 지금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하천대유에 지금 곽상도 씨 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고. 예. 근데 이 곽상도 씨 아들이 취직을 했을 당시에는 곽상도가 의원이 아니었고 검사를 마치고 변호사 하던 시절이었죠. 예. 예. 그래 됐다고 합니까? 그래서 어쨌든 곽상도 201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이런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이 화천대유 실질적 대표 이 그렇죠. 김모 씨라는 분이 법조팀장 출신이거든요. 법조팀장 출신이고 대학이 성균관 대학이래요. 곽상도도 그 성균관 대학을 졸업했고 거기 관련되는 사람들이 보니까 성균관 대학 출신 법조 언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봐서는 학력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. 이재명 씨는 중앙대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. 제가 볼 때는 그러고 이 성남시장이 돈을 5천억이나 먼저 받아가는 그 재소전 하에 그까지 해놓고 지금 이 돈을 가져갔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너 돈을 더 줄게 할 일이 없죠. 맞습니다. 그런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뭐 말이 만들고 싶어 하는데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이재명 씨의 치적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뭐 AMC, SPC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뭐 여야 할 거 없고 진보 보수 할 거 없습니다. 스페셜 퍼포스 콜포레이션, SM 매니지먼트 코퍼레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뭐 5천만 원을 놓고 600억을 가져갔느니 뭐 3억 5천 자본금에 4,400억을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니 운영 자금이 8천억 원입니다. 그 회사에 지금 지난 6년 동안 자기들이 갖다 받고 보낸 시간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걸 고려할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이 여기 입을 대고 떠들기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. 그 사람들한테 그 5천만 원짜리 회사에서 돈을 몇백억을 남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그렇습니다. 거죠.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 그 들어온 돈이 그게 8천억이나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 8천억을 가지고 그 돈을 벌었는데 위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. 맞아요. 이거 안 나오면 다 털어주고 그냥 완전 6년 동안 거예요. 숟가락만 빨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? 그 이제 민간 이거 아주 운 좋은 케이스에 이 사람들도 돈을 벌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하는 거 아니겠어요? 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고 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그래서 어제 새로 생긴 회사가 4천억 원을 벌어갔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진짜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정말 무식한 분들입니다.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는 원래 이거를 하려고 만드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.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들어서 모든 지분관계와 채무관계를 깨끗하게 해놓은 법인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서 오래된 회사 같으면 거기에는 뭐 채권 채무관계도 있고 거래관계도 있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누가 돈을 나누기 어렵잖아요. 나누기 그 어떤 돈이 얼마가 섞였는지 모르니까 나누기 어려우니까 아주 금방 따끈따끈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거 할 때 5천만 원씩 모아서 출자금을 내서 회사를 차리고 그 차려진 회사의 운영자금을 7천억 원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. 7, 8천억 원을 끌어와서 그것을 6년 동안 개발하는데 운영을 하고 수익을 선순위부터 성남시부터 다 잘라가고 그다음에 제일금융권 이게 또
자꾸 화천대유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은행에서 지금 했던 프로젝트죠. 프로젝트 원래 이 컨소시엄은 그렇게 다 가져간 다음에 맨 마지막 순위인 이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보니까 그동안 뭐 땅값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예상외의 수익을 거두게 된 것이지 5천만 원 묻어놓고 600억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거 뭐 김모 회계사 등의 이야기는 그냥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,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참. 근데 그 되겠죠. 회계사가 이제 경실련인가 참여연대인가 거기서 그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요즘 좀 이상하게 변질돼서 저도 뭐 몇 번 만나고 해서 그때는 이 민주진영 쪽 그 스피커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요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회계사들은 사실은 그 서류만 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사업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실제 이 사업이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 알면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데 좀 답답합니다. 지금. 초기 자본금 5천만 원만 눈에 보이고 그 뒤에 들어간 운영 자금은 공개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상태인 건데 그걸 보고 들어온 수익을 놓고 초기 자본금이랑 비교하면 운영 자금과 초기 자본금도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뭘 뭐 진보인 척 보수인 척 하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깝깝하고요. 그 기업 운영 안 해보시거나 주변에 안 계셨던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가 그 고발해서 수사를 하자라고 한 이상 결과를 들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 전국이 아니면은 전혀 문제다. 어제 이재명 지사를 그 높여주는 이 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일을 선거 때니까 뭐라도 걸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또 민주진영 쪽에서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정말 좀 모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할 텐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. 자, 기업 얘기할 때는 모르시는 분들은 입을 대지 않는 걸로 정책이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참아드리겠는데 기업 얘기는 정말 그렇습니다.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 저희는 또 이제 안홍구 사무총장님 또 워낙 세무 회계 이런 쪽에 다 밝으시기 때문에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이 정리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세무 회계에 밝다기보다는 사실은 국세청은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회계사들처럼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 감각이 좀 현장을 좀 더 이해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 이제 또 최근 10년간 쌓아오신 이 공력, 수많은 제보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해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해를 좀 중심을 잡으셨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열린민주TV 97.5 1주년 기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